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2월 16일 러시아 언론들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뉴스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화성까지 간다는 우주여행 사업 스페이스X와 인터넷 방어벽을 허물어뜨리는 저궤도 위성 스타링크를 추진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푸틴 대통령에게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자 전 세계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푸틴 대통령을 음성 기반 소셜미디어 앱 클럽하우스에 초대하고 싶다고 크렘린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감사합니다. 하하. 우리는 상호 혜택이 되고 번창할 수 있는 장기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라는 말을 러시아어로 남겼습니다. 여기서 머스크는 번창할 수 있는 장기적인 협력이라는 구절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의 제안에 흥미를 가진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과 일론 머스크의 대화가 성사되면 이는 세계 정상회담 이상이라고 할 정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뉴스를 보도하는 러시아 RT 방송의 스튜디오 화면을 보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앵커를 중심으로 왼편에 일론 머스크와 푸틴의 얼굴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트럼프의 우호적인 일론 머스크와 푸틴이 한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른편으로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트위터의 잭 도시가 배치됐습니다. 선택적인 언론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실제로는 자유 언론을 탄압하고 있는 딥스테이트 빅텍 세력입니다. 이 대립구도에 일론 머스크가 푸틴을 초청했으니 굉장한 뉴스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움직임을 이해하려면 중공의 테슬라 현황도 아셔야 합니다. 전기차로 중공에 진출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2021년 2월 이래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테슬라 전기차의 이상 현상들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충전 후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든지 디스플레이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 문제 이상이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테슬라가 13만 대 리콜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이미 3만 6천 대가 메모리 카드 이상 문제로 리콜을 당했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사태가 있자 2월 8일 시장 감독 총국 등 5개 중공 정부기관이 테슬라 측에 유해탄을 통지했습니다. 유해탄이란 단어는 한국에 없어서 번역이 불가능합니다. 상담 약속을 잡는다는 의미인데 당신네들 문제가 있어 조사할 것이니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알리바바의 마윈 역시 시진핑의 심기를 거스른 뒤 유해탄을 당했습니다. 중공이 기업인을 탄압할 때 등장하는 키워드가 바로 유해탄입니다. 중공 관영 신화사도 테슬라가 5개 정부 감독기관의 유해탄 대상이라면서 중공 법률을 지키고 있는지를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월 15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월 테슬라의 중공 판매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인도된 차량이 2020년 12월에 70%에도 못 미쳤습니다. 테슬라가 중공에서 가격도 저렴해 경쟁력이 뛰어나자 정부 차원에서 벌써 견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니오, BYD, 샤오펑 등 국산 전기차에 대량의 보조금을 지급해도 테슬라의 공세를 당해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공은 니오를 테슬라 킬러라고 선전하면서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흔히 한국인들은 니오를 짝퉁 테슬라라고 하지만 전혀 짝퉁이 아닙니다. 성능 면에서 테슬라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훔친 기술이든 어떻든 전기차 본연의 스펙은 아주 출중합니다. ES6 모델의 경우 전기차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성능이 강력합니다. 550마력의 엔진 출력에 시속 100km에 달하는 시간이 4.7초에 불과합니다. 승용 모델인 ET7의 경우 620마일이라는 엄청난 항속거리에 시속 100km에 달하는 시간이 3.9초입니다. 그야말로 밟으면 튀어나가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사양과 자율주행 기능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2020년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 비교를 보면 니오는 아직 테슬라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니오의 판매량이 급속히 늘기는 했지만 테슬라의 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중국은 테슬라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생각하고 앞서가는 테슬라의 혁신 속도를 따라가는 것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중공시장은 이미 테슬라 해외 시장의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48%인 미 본토 시장을 제외하고 최대 해외 단일 시장이 중공입니다. 2020년 12월 말 현재 기준으로 세계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가 압도적인 1위입니다. 테슬라 다음이 토요타, 3위가 폭스바겐, 4위는 중공의 배터리 업체 BYD, 5위가 니오입니다. 그 다음이 다이물러입니다. 한국의 현대차는 상위 순위에 없습니다. 중공은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의 각축장입니다. 세계의 모든 메이커가 진출해 있는 데다 토종 메이커들도 혼재돼 세계에서 가장 많은 모델을 접할 수 있습니다. 중공에서 자동차 대리점을 세일즈와 서비스 등이 포함돼 CSDN이라고 하는데 보통 시내 외곽에 수많은 메이커들이 한 군데 몰려 있습니다. 모든 매장을 들러 차량을 비교할 수 있는데 한국의 킨텍스 모터쇼보다 실속이 있습니다. 제 경험상 한국 매체들은 늘 중공 자동차 시장 관련 보도를 하면서 베이징 현대 엘란트라 이야기 말고는 스토리가 없었습니다. 물론 한때 잘 팔려 성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형차 부문에서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폭스바겐이나 토요타, 혼다, GM, 포드에 한참 뒤떨어졌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스펙에서도 경쟁 메이커들에 밀렸기 때문입니다. 구미나 일본 메이커와 토종 메이커 사이에서 어중간한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제가 베이징에 있었을 때 인상적이었던 것은 광저우 토요타에서 출시한 중국형 캠리의 약진이었습니다. 보통 차를 구매할 때 중공에서는 프로모션이 2만 유엔은 보통인데 수요가 몰려 오히려 웃돈을 줘야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광저우 토요타의 캠리는 거의 2년 가까이 중형차 판매 순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공에도 반일 감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품질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테슬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공시장에서 테슬라는 30만에서 40만 유엔 가격대의 모델들을 집중 출시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상당해 중공 전기차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30만 유엔이라고 하면 한국 환율 170원으로 했을 때 5,100만 원이 넘습니다. 5,100만 원이 싼 가격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텐데 이는 환율이 주는 착시입니다. 제가 중공에 특파원으로 부임했을 때 환율은 110원대였습니다. 여담입니다만 귀국할 때 환율이 크게 폭등했습니다. 부임할 때 구입한 차량을 중고로 팔았는데 신차 구입한 돈을 건지고도 남았습니다. 중공 사람들이 체감하는 가격은 사실 변동이 없습니다. 한국인이 3천만 원 정도로 테슬라를 구입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세계 최첨단의 전기차가 이 가격대면 살만합니다. 2019년 말 테슬라는 상하이에 기가 팩토리를 건설했습니다. 상하이 역사상 가장 큰 공업 투자에 테슬라가 뛰어들자 상하이시는 세금 감면, 저리 대출, 독자 운영권 부여, 건설 지원 등 온갖 대우를 제공했습니다. 테슬라를 중공에 끌어들여 자국 전기차 산업의 연쇄 효과를 불러일으키자는 심산이었지만 경쟁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이자 뒤늦게 견제에 나선 겁니다. 중공의 일관된 해외 기업 유치 전략은 시장을 내주고 기술을 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술을 취하기도 전에 테슬라가 시장을 장악하니 중공으로서는 아주 당혹할 노릇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 3는 2020년 13만 대를 넘게 팔아 마켓쉐어의 60%를 달성한 데 이어 2021년에는 27만 8천 대를 판매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2020년 9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배터리의 날 2만 5천 달러짜리 신형 배터리 전기차를 3년 내에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이에 따라 테슬라가 중공에서 16만 유엔짜리 모델을 출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30, 40만 유엔 가격대 전기차로도 중공 시장을 석권한 마당에 16만 유엔짜리 모델이 나오면 중공의 토종 전기차 메이커들은 모두 전멸하게 될 판이었습니다. 중공의 토종 전기차 메이커나 배터리, 신에너지 산업에는 모두 중국 공산당 고위층의 자금이 투자된 상태입니다. 테슬라의 예상을 뛰어넘는 약진은 중공 최고위 계층의 돈줄을 마르게 할 위협입니다. 중공판 누가 내 치즈를 옮겼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가 지나치게 성장해 권력층의 이익을 건드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월가에서 발생한 게임스탑의 반란 사건에도 참여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중공 고위층과 커넥션이 있는 월가 딥스 엘리트의 반기를 든 역사적 사건에 일론 머스크가 가세한 것도 중공으로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론 머스크는 러시아의 푸틴에게 협력을 제의한 것도 중공으로서는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레이트 리셋에 반대하는 그레이트 어웨이커닝 편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 파워나 영향력이 초강대국 국가 원수에 전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